뜨거운 물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화상이, 피부 자체가 다 죽었어요. 균이 들어와서 그 친구가 살 수가 없어요. 피부 이식하지 않는 한은. 또 암 수술들이죠. 사리 자체로 다 잘라내야 되죠. 암이니까. 안녕하세요. 성형 수술은 거의 뭐 피부과의 일종의 좀 더 시술이나 수술이 좀 들어가는 외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험 많은 의사들은 뭐 수월하게 뭐 간단하게 할 수는 있지만 성형외과는 외과고, 외과는 기본이 재건 수술이에요. 재건 수술이 뭘까? 재건 수술이라는 것은 사고, 화상, 그럴 때는 그 조직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결손되고 떨어져 나가든지 없어지든지 죽든지. 그럼 그 조직을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그 조직을 다시 채워주는 것이 재건 수술이에요. 근데 이 조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재건 수술의 기반이 성형외과 수술의 기반이에요. 미용 수술이 저기서 파생이 된 거고요. 대학병원에서 그런 재건 수술 경험 많은 선생님들이 미용 수술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다양한 케이스인데 7살 여자아이예요. 뜨거운 물에 전체 온몸 화상,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화상이 거의 2도에서 3도 사이에 화상이 생겼어요. 피부 자체가 다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피부 밑에 있는 살이 나올 정도고, 피부 이식으로 그걸 덮어주지 않으면 염질이나 몸의 상태, 염증 같은 거, 균이 들어와서 그 친구가 살 수가 없어요. 피부 이식 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피부 이식이 멀쩡한 부위가 몇 군데 없어요. 남아있는 건강한 피부에서 그쪽 피부 이식하는데, 그럴 때는 피부를 또 두껍게 뗄 수가 없어요. 얇게 떼야 돼요. 그럼 얇게 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가 보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조 피부라고, 동종 기정 피부라는 거죠. 기정한 피부를 그거를 특수 처리해서 그 온몸에다가 그걸 다 이식을 해드렸어요. 다 살았어요. 그러면서 아이는 지금도 잘 크고 잘 했었을 거예요. 그걸 제일 성공적으로 한 것은 기억이 제일 남고요. 또 암 수술들이죠. 근데 정형외과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살을 덮어주는 그런 살이 필요한데, 살이 자체로 다 잘라내야 되죠. 암이니까. 근데 그 무릎에 큰 빵꾸가 나 있다 생각해봐요. 덮어주는 살이 없으면 일단 긋지도 없고 다리가 낫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염증도 생길 수도 있고, 그냥 살을 우리가 만들어주니까 사람의 질도 많이 높아지고 자기의 일상생활을 돌아올 수 있는 그 수술을 해준 거죠, 어디요. 또 욕창 환자들이 되게 많죠. 욕창 환자들 보면 그 부위가 뼈가 노출되거든요. 뼈가 노출되면서 그새 의자나 침대에 누워있으면 욕창이 더 심해지고 염증이 더 생기고, 또 염증 생기면 온몸이 퍼지면 문제 생기니까 살을 덮어줘야 돼요. 덮어주면 옆에 있는 조직, 엉덩이 주위에 있는 조직을 끌어와서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재건 수술이 성형외과 꽃이라고 얘기하지만 되게 어려운 수술이에요. 왜? 그 조직 자체가 이쪽 옮기게 하려면 있잖아요. 혈관들도 이해해주는 그런 기술도 있어야 되죠. 조직도 다른 조직 결손 안 나게 정도 해줄 수도 있어야 되죠. 하고 이 조직에 살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기술이고요. 수술 방법도 그래요. 다른 데 조직이 멀쩡한 조직을 떼서 여기 넘기는 거니까 그쪽에는 조직에서는 안전은 없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죠. 큰 이렇게 수술이 되게 복잡하고요.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완벽한 해부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형외과 전문의 꼭 찾으라는 이유는, 수술하면 나 완벽하게 수술 잘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형외과 전문의는 그 부작용이 일어나면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재건 수술의 기반으로.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재건 수술이 왜 중요한지 시청자분들한테 성형외과 의사들은 재건 수술의 기반으로 하는 미용 의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개업하면서 미용 환자분들이 뭐 타 병원에서 부작용으로 오셔서 부작용 치료를 재건 수술 기반으로 지식을 갖고 하니까, 옛날에 대학병원에서 했던 그 재건 수술과 지금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제가 계속 지금 어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면지방 재배치했는데 갑자기 눈이 막 까뒤집어서 외반증 오고 상배가 오고, 이것도 부작용이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재건 수술이에요. 펜타곤이나 점막 이식 수술이나 눈꺼풀이나 피부 이식 같은 거, 지방 이식도 솔직히 재건 수술의 일종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재건 수술에서 기반되는 미용 수술들이고 부작용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경험이 있어야 되지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있고, 문제없이 원래 있는 상태로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재건 수술도 했지만 인턴 레지던트도 다 하고 뭐 교수도 다 하고 지금 개업에 나오지만 꽤 힘든 트레이닝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외과 의사만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와서 간단하게 뭐 미용만 하고 편하게 이렇게 트레이닝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힘들게 관리 다 했고요. PD님이 이거 저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성형외과 의사라고 되게 뭐 쉽게 모든 것들 뭐 트레이닝 받고 쉽게 돈 잘
비주얼 보고 뭐 쉽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도 이제 재건 수술을 갖고 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핫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그 노하우를 갖고 재건 수술 기반으로 우리는 안전한 수술, 또 효과 있는 수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그 수술, 제일 중요한 생명, 안전한 수술을 해야 되니까요. 편하게 마음 놓고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오셔도 치료 받으셔도 됩니다.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